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엔들레스 러너라는 게임을 한번 제작해 볼 건데, 이번 시간에 만들 기능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 키를 안 눌러도 이렇게 앞으로 달리고 있다가 어떤 지점에서 왼쪽 오른쪽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회전을 하는 기능. 이렇게 콜리전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은 회전을 하게 되죠. 이거를 좀 옮겨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장애물을 피하고 가다가 이쪽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3인칭 템플릿으로 하고 프로젝트 이름은 엔들레스 러너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생성해 줍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가 켜졌으면은 저희가 레이아웃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창에서 레이아웃 블록이 유이포 클래식 레이아웃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은 저희가 3인칭 템플릿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안 뜨시는 분들은 왼쪽 아래에서 여기 서드 퍼슨 폴더 안에 맵스 폴더 안에 주황색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드 퍼슨 폴더 안에 블루프린트 안으로 들어가서 캐릭터를 조작해 줄 거예요. 캐릭터 더블 클릭해 줄게요. 네, 그러면은 블루프린트 창으로 들어왔고요. 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자면은 add input 매핑 쪽에서는 저희가 엔진에서 미리 설정해 둔 키 입력 값을 이쪽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키 입력 값을 받아준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마우스를 통해서 움직일 거고요.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 저장을 했을 때 카메라가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지었으니까 두 번째로 앞으로 자동으로 가는 로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무브먼트 인풋 쪽에 보시면은 왼쪽 키를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앞뒤 키를 누르면은 앞뒤로 가는 로직이에요. 이게 어떤 로직이냐면은 get control rotation에서 앞방향을 구하는 건데, get control rotation은 get control이 어떤 거냐면은 컨트롤은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는 물체예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카메라로 생각하시고요. 카메라에서 오른쪽 방향을 따와서 카메라의 오른쪽 기준값을 가져와서 1이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은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add input 매핑 안에서 여기 콘텍스트로 가져오는 게 있는데, 이쪽에서 오른쪽 키를 누르면은 플러스 1이 들어오고요. 이쪽에서 플러스 1이 들어오고 왼쪽 키를 누르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스케일 밸류에 연결이 돼가지고 여기가 오른쪽 키가 눌렸다, 왼쪽 키가 눌렸다 라는 걸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단이 됐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저희가 키 조작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뒤를 볼게요. 앞뒤를 보면은 카메라의 회전값을 가져온 다음에 앞방향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 앞방향으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키 입력 값은 여기서 그대로 받고 있죠. 앞으로 가면은 1, 뒤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밸류 안에 1이 들어오면은 앞으로 가라,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뒤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키를 통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Y에 핀을 끊어줄게요. 딜리트를 이렇게 끊어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스케일 밸류에 1이 들어가면 앞으로 가는 거라고 했죠. 여기에 1을 그냥 유지해 줄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은 저희가 키를 입력 받을 때마다
키를 누를 때마다만 실행이 되는데 저희는 그러면 안 되죠.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되는 틱 이벤트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벤트 틱 이렇게 검색해 주셔가지고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Alt키 눌러서 이쪽 실행핀은 끊어줄게요. 네, 게임에서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프레임은 이 화면에 1초에 몇 번이 찍히냐, 1초에 화면이 몇 번 그려지냐 라고 설명하는 수치인데, 만약에 자기 집 컴퓨터가 120프레임이 나온다 하면은 화면에 1초에 120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겠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이 틱 이벤트라는 거는 매 프레임마다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라고 하죠. 그럼 120프레임이면은 1초에 120번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1초에 120번 실행을 해주는데, (1초에 120번) 실행이 되면은 계속 실행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저장 눌러주시고 플레이 한번 해보면은 오른쪽 왼쪽을 눌러도 계속 앞으로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잘 되셨죠? 근데 왜 대각선으로 가냐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각선으로 가는 이유는 저희가 이벤트 틱을 끊어보고 그리고 다시 연결했을 때, 다시 아까 그대로 연결했을 때 조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앞으로 눌렀을 때는 앞으로 가고, 뒤로 눌렀을 때는 뒤로 가는데, 앞과 오른쪽을 같이 눌렀을 때는 대각선으로 가겠죠. 그리고 앞과 왼쪽을 누르면은 네, 또 대각선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앞은 계속 눌려 있으니까 오른쪽 왼쪽을 눌렀을 때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틱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는 캐릭터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다음에 어느 지점을 만나서 저희가 왼쪽 오른쪽 키를 눌렀을 경우에 회전하는 로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키보드 A와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키보드 D, 이 키를 꺼내서 A를 눌렀을 때는 왼쪽으로, D를 눌렀을 때는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야겠죠. 네,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can turn 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 can turn이 네, 컴파일 눌렀을 때 이 기본값 안에 지금 체크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체크가 되면은 true고요. 체크가 풀어지면은 false입니다. 저희가 체크가 되어 있을 때만 회전을 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주도록 할게요. 풀어주고 시작을 할 거예요. 풀어주면은 처음부터는 회전을 못 하겠죠. 어떤 콜리전 박스를 만나면 저희가 체크를 해줄 거고요. 체크가 되면은 회전이 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브란치 눌러줄게요. 브란치 찾아주시고 넣어줍니다. 넣어주시고 이 A가 눌렸을 때 브란치가 실행되도록 할 건데, 여기 컨디션에 따라서 true일지 false일지 실행핀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can turn을 가져와서 개수로 가져온 다음에 컨디션에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은 can turn이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읽을 거고요. 읽은 다음에 true이면 이쪽으로, false면 이쪽으로 실행을 해줄 겁니다. 네, 만약에 turn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turn을 할 방향을 넣어주는 회전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변수 플러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desired rotation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형은 로테이터로 만들어 줄게요. 로테이터 만들어 주신 다음에 쭉 끌어서 이번에도 get으로 갖고 올게요. get으로 갖고 와서
네, 저희가 회전을 할 때마다 회전값을 저장을 해줄 건데 여기 디절드 로테이션에다가 오른쪽으로 돌면은 90도를 더해줄 거예요. 그게 콤바인 로테이터라는 기능입니다. 콤바인 로테이터스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1,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이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90,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90입니다. 그래서 지금 A를 눌렀으니까 왼쪽이죠? 그러니까 Z축, 이 요값에다가 마이너스 9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저장된, 이 더해준 값에, 이 디절드 로테이션에 마이너스 90을 더해준 다음에 이 계산된 값을 다시 디절드 로테이션에 넣어줄게요. set으로 set 디절드 로테이션 이렇게 끌고 와서 계산된 값을 이제 디절드 로테이션 안에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터는 이쪽 브란치에서 턴을 할 수 있을 때만 이렇게 로테이션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턴이 됐죠. 턴이 된 다음에 저희가 회전값을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2번 연속 턴을 하면 안 되니까 can 턴을 다시 끌고 와서 set can 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풀어서 다시 이 can 턴을 false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왔던 거는 true일 경우에 들어왔으니까 다시 false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동일하게 하려면은 이쪽에 노드들을 전부 잡고 컨트롤 C, 다음에 이쪽에 마우스 두고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프레스트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바뀐 거는 이쪽 요값밖에 없죠. 요값은 플러스 90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디절드 로테이션에 값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그림판으로 그려두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가 앞방향, 여기가 오른쪽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보는 캐릭터예요. 위에서 보는 캐릭터고 앞방향은 0, 그리고 오른쪽 방향은 90,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 90, 그리고 뒤쪽 방향은 마이너스 180이나 플러스 180이 될 거예요. 둘 다 똑같은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절드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값은 플러스 90이 됐다가 한 번 더 돌면은 180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돌면은 마이너스 9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면은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은 계속 이런 값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다시 돈다면 90에서 0이 되고 0이 마이너스 90이 되고 마이너스 90이 플러스 180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디절드 로테이션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 저장된 값을 바꿔줬으면은 저희가 이 저장된 값대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커스텀 이벤트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커스텀 이벤트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턴 코너라고 이름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브란치를 만들어 줄 건데 브란치의 단축키는 영어 B 키를 눌러 주시고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나옵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에 저희가 연결해 줄 값은 현재 로테이션 값이랑 여기 디절드 로테이션 값이랑 다르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디절드 로테이션 값을 개수로 가져온 다음에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 이렇게 쭉 끌어서 느낌표는 이라고 치면은 같지 않음이라고 나오죠. 같지 않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저희 현재 이 캐릭터가 어떤 방향을 하고 있는지 이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메라 방향이 뭐라 그랬죠? get 컨트롤
로테이션입니다. 로테이션 get 컨트롤 로테이션을 넣어주면은 현재 이 캐릭터의 회전값과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회전값이 같지 않으면 저희가 회전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턴 코너라는 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값과 현재 캐릭터의 회전값을 비교해서 다르다면은 회전을 해주는 거겠죠. 이쪽 플로트 값은 저희가 회전을 했을 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0.001 정도 막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얘가 잘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0001 정도 줘가지고 이 미세한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무시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set control rotation이란 걸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회전값을 바꿔줄 거예요. 바꿔줄 건데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컨트롤러를 찾아줘야 돼요. 네, 컨트롤러는 사실 이 카메라가 아니고 이 캐릭터에 붙어있는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은 어디에서 들어가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이쪽에 제가 찾아보면은 창에서 월드 세팅 안에서 보시면은 저희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가 BP 언더바 서드 퍼슨 게임 모드로 들어가 있죠. 이 게임 모드는 이거예요. 지금 캐릭터 옆에 있는 게임 모드 이건데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클래스 안에 저희가 캐릭터는 지금 BP 언더바 서드 퍼슨 캐릭터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불려지는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는 이쪽에 따로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미리 만들어진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 캐릭터를 보고 있는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영혼이 카메라 안으로 빙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메라를 90도 돌려줄 건데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 컨트롤러를 찾아줄 거예요. 네, 얼리얼 엔진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함수는 get player controlle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현재 이 플레이어에 붙어있는 영혼을 찾아달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가 들어와요. 그래서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set control rotation 이라고 치면은 저희 컨트롤러의 회전을 제어할 수 있어요. 컨트롤러의 회전을 제어할 수 있고요. 네, 브란치에서 true일 경우에 이 회전 값을 이쪽으로 넣어주면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변경한 값을 이쪽으로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변경된 값은 이 디저드 로테이션일 텐데 이렇게 넣어주면은 네, 이렇게 저장하시면은 네, 90도가 한 번에 확확 돌아가니까 끊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이 턴 코너를 실행시키는 곳을 찾아야겠죠. 턴 코너를 실행시키는 곳은 이쪽 T-이벤트 맵 프레임마다 검사를 해줄 겁니다. 맵 프레임마다 검사를 해줄 건데 턴 코너를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이 함수를 호출해 줄게요. 그러면은 T-이벤트에서 한번 턴 코너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add movement input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줄게요. 턴 코너를 거치면 뭐죠? 턴 코너를 거치면 네, 저희가 원하는 회전값이 지금 들어갔냐 라고 검사를 해주고 원하는 회전값이 들어갔으면은 회전을 시켜줄 거죠. 근데 저희가 지금 디저트 로테이션을 바로 넣어줬기 때문에 뚝뚝 끊기는 느낌이 날 거예요. 디저트 로테이션을 한번 사용해보기 위해서 캔터는 지금 체크가 풀어져 있는데 체크를 해주고 한 번만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 눌러주시고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이렇게 뚝 끊기면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근데 두 번째 회전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키를 눌렀을 때 다시 회전을 할 수 없도록 체크를 풀어줬죠. 다시 캔턴 기본값도 체크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컴파일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회전값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interp2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t-interp2, r-interp2, f-interp2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앞에 v가 붙으면은 벡터 그리고 t가 붙으면은 트랜스폼, r이 붙으면은 로테이션인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 로테이션 값이죠. 로테이터를 바꿔주기 위해서 r-interp2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현재 위치는 이 get control rotation이고요. 저희가 바꿀 위치는 이 desired rotation이겠죠. 타겟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델타 타임은 보시면은 이쪽 델타 세컨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 델타 세컨드는 저희 컴퓨터가 프레임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컨드는 프레임이 높은 사람은 이 세컨드가 되게 작고요. 그리고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좋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간극을 낮춰주는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델타 세컨드가 전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델타 세컨드를 전부 다 더해 보시면은 1초에 1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120프레임인 사람은 1초에 120번을 나눠서 이 세컨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60프레임인 사람은 1초에 60프레임이 나눠서 초가 이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세컨드를 저희가 이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델타 세컨드를 넣어주면은 컴퓨터가 달라도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요. get world delta second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값이 여기 틱 이벤트에 붙어있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피드는 5 정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관이 되는 건데 자연스럽게 이 커런트 값에서 타겟 값으로 부드럽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Alt로 이 desired rotation 값을 끊어주고 return value를 new rotation에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관이 되는 로테이션 값을 이쪽에 넣어준 거고요. 컴파일 저장하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기본 값을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컴파일 저장 한 다음에 플레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캔 턴을 했을 때 다시 캔 턴 꺼줄게요. 반드시 꺼줘야 돼요. 캔 턴을 할 때 어느 위치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제가 만들어 줄 건데 그 위치는 임시로 일단 한번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트리거 박스 이렇게 클릭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R이 안 눌리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여기 스케일 아이콘을 눌러 주셔가지고 이렇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플레이어가 이쪽에서 시작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한 번 더 하겠죠. 살짝 하드 코딩인데 일단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한번 왼쪽 위에서 여기 네트워크 아이콘 있죠. 트리거 박스를 선택을 하시고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눌러주시고 레벨 블루프린트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트리거 박스 아이디가 있고 대한 이벤트 추가 있죠. 이거 열어주시고 콜리전에서 비긴 오버랩 추가 눌러줄게요. 비긴 오버랩 추가는 이 트리거 박스랑 어떤 물체랑 겹쳤을 때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됩니다. 어떤 물체가 겹쳤을 때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 물체 정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other actor에 저희가 캐릭터가 들어올 거죠. 캐릭터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other actor에다가 이렇게 핀을 연결해 주시고 third person 캐릭터 이렇게 검색을 해줄게요. 그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인 bp 언더바 third person 캐릭터가 나오죠. 얘를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서드 퍼슨 캐릭터가 맞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올 거고요. 아닐 경우에는 이쪽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형변환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은 이 블루프린트 안에 이 서드 퍼슨 캐릭터의 정보들을 전부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이 설정 값도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어떤 값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이 as bp third person 캐릭터 쪽에서 이 파란 핀 있죠. 이 파란 핀에 저희가 이쪽에서 원하는 값을 검색하면 되는데 set can 턴을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동일하게 can 턴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체크해 주시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컴파일 저장해 주시고 동일하게 이 트리거 박스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 주신 다음에 열어서 콜리전 비긴 오버랩 추가 하시면은 또 두 번째 트리거 박스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지금 클릭하고 있는 트리거 박스를 저희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동일하게 연결해 줄게요. 그러면은 플레이를 했을 때 이렇게 이 영역에 들어가면은 회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영역에 들어가면은 또 회전이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잘 보셨다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얼리얼 엔진 공인 강사가 제공하는 무료 입문 강의와 17시간 분량의 최신 기능만 모아놓은 퀄리티 있는 강의도 미리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배우시고 싶다면 설명란에 링크 확인해보세요.